안녕하세요. 예, 이재명이 권력 남용해가지고 강제 입원을 시도했다는 그런 고발 내용, 거기에 대한 그 자료를 제가 다시 좀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이제 최종 마무리로 지금 만들었어요. 그 기존에 했던 것들 중에서 몇 가지가 또 신문 기사도 새로 나오고 이런 게 있어서 이제 더 이상 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놔야 되니까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일단은 최종 마무리 작업을 해서 지금 자료를 남깁니다. 그런데 그 기사가 또 두 개가 났었죠. 분당경찰서하고 검찰에서 빼먹은 건강보험공단 그 자료가 있고, 또 하나는 또 경기방송인가요? 거기서 2002년도에 그 정신과 진료 기록 그것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하고 카톡에서 이재선 씨가 딴 사람하고 대화할 때 3년 반 전에 자기가 자살을 시도했다. 그 사실 그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다 자료를 보강해서 새로 만들었습니다. 네, 이거 날짜별로 보시면서 설명드리는데요. 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나중에 스톱 시켜서 보시던가 이렇게 하세요. 이게 새로 나온 기사인데요. 2002년 2월 16일 이때 용인정신병원에서 진료 기록이 확인됐다고 경기방송에서 보도를 했어요. 1월 7일 날. 그래서 용인의 H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진료 기록지를 확보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개인정보와 최초 내원일, 최종 내원일 등이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게 최초 내원일, 최종 내원일이니까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정신과 진료 기록이 이렇게 뻗어져 나왔으니 확실히 얘기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 사건은 이제. 그리고 2000년대 당시 이재선 씨 증상은 이미 이렇게 다 설명이 돼 있어요. 이거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2007년에는 이재선 씨 부인이 우울증 증세에 대해서 2014년 강제 입원 시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입원 기록지를 보면은 여기 내용이 나와요. 2007년경에 많이 우울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2012년 4월에는 성남시에서 성남정신보건센터 정신과에 이재선 상태 평가 의뢰를 보냈어요. 그 왜 그러냐면 2012년 1월부터 계속 100여 차례 공무원들에게 폭언, 협박, 소란, 업무방해, 명예훼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4월 초에 그 공무원들 피해 상황 파악하고 피해 확인서를 수집한 이후에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평가 의견서를 보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평가 의뢰를 보냈는데 그래서 4월 5일 날 평가 의견서를 받은 적이 있죠. 받고 그리고 바로 그달 또 4월 10일 날에는 어머니와 형제들이 이재선 씨 정신감정 치료 의뢰를 또 이렇게 한 게 있습니다. 성남정신보건센터에 이재선의 조울증 정신감정 의뢰. 그리고 형제들도 참고인으로 참여해가지고 이렇게 사인까지 하고 이런 자료를 보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평가 의뢰서가 또 와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평가 의견서 그거를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5월 28일 날 이거 존속 협박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거 어머니에 대한 존속 협박이에요. 이제서는 어머니 집에 찾아가 전화 연결해라. 그리고 집과 교회를 불질러 버리겠다. 아까 봤듯이 상해 존속 협박. 그리고 다른 것들도 있어요. 폭행, 건조물 침입, 업무방해는 다른 건인데 이거 다 해가지고 500만 원 벌금을 그때 받은 모양이더라고요. 여기 이제 그 서류인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12년 7월 1일에는 성남시의회 청사에 진입을 해가지고 의장 선출하는 세미나실에다가 들어가가지고 또 방해해서 또 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그 죄로 해가지고 같이 저기 벌금을 맞은 거예요. 이거는 또 이제 아까 그 건이랑 아까는 협박이고
요거 이제 상해를 입힌 건이에요. 어머니 집에 또 이것도 7월 15일 날 찾아와가지고 집기를 부수고 어머니와 여동생 2명을 폭행해가지고 2주 상해를 입혔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 합해가지고, 이거는 매장 업무죠. 이거 다 합해가지고 아까 벌금 500만 원을 받은 거예요. 예. 그리고 7월 26일에는 매장 업무방해 폭행. 이건 백화점에 들어가가지고 행사장에서 난동부렸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보면은 이것도 폭행죄가 들어가 있고 업무방해하고 장사 못하게 그렇게 해서 아까 거랑 다 합쳐진 거예요. 그리고 2012년 8월 2일에는 정신보건센터에서 성남시의 정신질환 의심자 진단 및 보호 요청. 이거는 이제 아까 4월 달에 어머니하고 가족이 형제들이 그 요청한 거 있죠? 그 서류가 온 거예요. 서류 와서 이거 정신질환자 좀 의심되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진료를 받아봐라. 이런 내용이 온 거예요. 그리고 8월 4일에는 성남시에서 이제 병원에다가 아까 이 서류가 왔으니 병원에다가 진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또 보낸 거예요. 서류를. 이게 다 이제 법에 그 당시에 나오는 합법적으로 다 이루어진 거였거든요. 그 서류가 왔으니. 그래서 8월 7일에는 그 병원에서 이거 온 거예요. 서류가. 정확한 정신질환 진단이 필요하다. 대면 진단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서가 온 겁니다. 이게 8월 7일 날. 절차가 좀 복잡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오고서 대면 절차를 이제 해야 되는데 8월 달에 그 대면 절차를 진행하다가 이제 중단을 한 거잖아요. 대면 절차를 안 하고. 이것도 다 대면 절차 그냥 하면 되는 거였어요. 대면 절차를 하려면은 그 원래 환자들이 자기 발로 안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면 절차를 하려면은 강제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당시 그 새누리당 뭐 지부장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정치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중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2012년 12월 12일경에 이재선이 아까 그 사건 벌금 500만 원 그 사건 있죠? 그래서 그 건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정신감정기회를 요청한 거예요. 아무래도 이게 좀 감면이라 그러나요? 뭐 그런 거 받기 위해 가지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정신감정을 받겠다. 그래서 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소 중지를 결정한 거예요. 검찰에서는. 그래서 2013년 2월에 우울증 진단 검찰에 제출한 거죠. 그리고 2013년 2월부터 100회 이상 정신병 치료를 받았다고 이런 자료가 지금 블로그에 있는 걸 내가 봤는데 그래서 그걸 가져온 거예요. 이게 지금. 그게 지금 압수수색된 치료 결과에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나왔다고 지금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요것도 추가로 해놨어요. 그래서 요게 지금 금방 여기 앞에서 본 정신감정 기회를 요청해서 정신감정 받고 우울증 진단 검찰에 제출했기 때문에 불기소 결정서예요, 이게. 그래서 불기소 결정서, 여기 보면 상세 내용을 보면은 본건 피의자의 모친이자 피해자인 땡땡땡 그리고 피의자의 형제들은 피의자의 정신병적 증세로 인해 본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매년 봄 이상 증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재범 우려가 있다. 그래서 피의자가 실제 정신병적 증세로 인하여 본건에 이르는 것으로 피의장의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로 인한 책임 조각 사유가 있는지 치료 감호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에 대한 정신감정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피의자는 스스로 정신감정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불기소 결정이 된 거예요. 네, 2013년 3월 13일 이 빨간색 요게 아까 그 분당경찰서가
빠뜨린 그 자료예요. 진단 내역이 상세불명의 우울 에피소드. 이게 7월 11일 날, 지난해 7월 11일 날, 2018년 7월 11일 날, 이게 그 요양급여 내역서,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내역서를 받았는데, 받아서 그 내용을 확인을 해놓고, 정신과의원에서 그 진단 내역이 있는 거를 경기 분당경찰서가 알면서, 분당경찰서가 그걸 알고 있으면서 기소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그죠? 인간들이 아니네, 진짜. 그리고, 왜 근데 그게 중요하냐면, 그 검찰에서 저 어디야, 법원에 기소할 때, 그 고의교통사고, 자살 시도 이거 이전에, 그 정신과 관련해가지고 진단 받았거나 입원한 적이 없다. 예? 그 건으로 해가지고 기소를 한 거예요. 그게 있었으면 기소가 안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검찰에서도 이 자료가 있을 텐데 기소를 한 거 보면은 이것들이 다 짜고 하나, 하여튼 다 나쁜 놈들이야. 그래서 2013년 3월 16일 날 이렇게 교통사고를 내고, 그리고 5월 27일 날 이거는 그 아까 500만 원 벌금 받은 거 그 내용이에요. 서류, 법원 서류. 네, 오마이뉴스 기사인데요. 이건 1월 2일 날 기사 났던 건데, 이재선 씨가 어떤 사람이 도움 준다고 카톡이 와가지고 둘이서 이제 대화를 오래 한 모양인데, 거기서 이 사람이 사실 3년 반 전에 자살을 기도했거든요. 이렇게 문자를 남겼어요. 그래서 그 일자랑 계산을 해보면은 그 고의로 자살하려고 사고 냈을 때 그 시기가 나온대요. 그래서 그게 사고 나기 전에 이 사람이 우울증이나 조울증이 있었다. 이런 이제 확인이 되는 그런 또 자료가 돼요, 이게. 네, 그래서 2014년 11월 달에 이재선 씨 그 부인과 딸이 부곡정신병원에 이재선 씨를 강제 입원시킵니다. 이렇게 본인들이 힘들어가지고, 안 힘들었으면 이거 강제 입원 시키겠어요? 문제가 그렇게 크니까 입원을 시킨 거지. 그래 놓고 어떻게 뒤집어 씌우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 모녀가 똑같아. 이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꼬셔가지고, 고발한 바른미래당. 그 인간들은 도대체 세금으로 그 월급 받아 처먹고, 뭐 어떠라는 인간들이야, 도대체. 김부성 건도 전부 다 그냥 허위 사실 퍼뜨려가지고 사람 명예훼손만 하고 책임도 안 지고, 또 박인복 씨 불러다가 인터뷰하고 이게 뭔 짓이야, 이게 지금. 이게 다 지금 사실이 아닌 걸로 지금 다 나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런 걸 갖다가, 사람 명예훼손만 하려고 그렇게, 어떻게 인간들이 그럴 수가 있지? 이게 다 극문 사기꾼들 때문이야. 그 사기 쳐가지고, 해경공으로 사기 쳐가지고, 그렇게 분탕질을 하니, 그 야당들도 다 같이 끼어들어가지고 이재명 죽이기를 같이 합세하는 거 아니야? 이 극문 사기 집단아. 다 너희들이 원흉이야, 원흉. 민주당 정신 안 차리면 정말 폭망한다, 폭망해. 에? 그 사기꾼들 좀 어떻게 좀 몰아내봐, 좀. 이상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